우선, 경영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영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경영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 대초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국가의 사회적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이자 조직이었습니다. 사회적 조직은 거의 없었으며 있다 해도 소규모에 불과해서 사회는 분자처럼 작은 집단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석유의 생산, 운송, 정제 등을 담당했던 문어발 기업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는 대법원의 판정에 따라 14개의 작은 회사로 해체된 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메이저급 오일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단지 3개뿐이어서 경제 내에서도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하게 느리게 성장했던 기업을 포함해 50년 동안 사회는 서서히 발전하였고 조직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과업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고 자체의 경영진을 두는 것이 의무화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경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경영과 관련해서 사회는 4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은 대규모 조직,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중추적인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떤 조직이든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조직 사회로 접어들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 경영 사회입니다. 경영진은 과업을 달성하여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역할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책임성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용자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보다는 어떤 회사에 다니나요 라고 묻습니다. 생계유지, 개인적 성취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 의지하여 오늘날의 시민들은 대부분 어딘가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조직이라는 새로운 사회 모습이 등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커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사회 이론은 새로운 조직 사회에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영 이론이 계속해서 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이 가져온 이러한 특징들만 봐도 경영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은 관리 기능을 지칭하는 동시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지위, 계층, 학문 분야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조직이 없으면 경영은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이 없어도 조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영은 그만큼 현대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영이 등장하면서 초반에는 기업이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업사회라고 일컫게 되었는데 75년이 지나면서 병원, 학교 등과 같은 다른 조직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의 힘이 약화되고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학이 입학을 거부한다면 이는 직업과 생계수단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에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직들이 성장하게 된 원인 3가지로는 우선, 첫째, 다른 기관도 기업처럼 고소득,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비영리 조직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GNP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조직이 벌어들이는 금액을 통해 다른 조직도 경제적 성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조직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영이 필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공공조직들은 경영과 목표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경영에 맞춰 직제 개편을 단행해왔습니다. 공공서비스 조직을 포함해 여러 조직들이 급부상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전형적인 모범은 바로 기업 경영입니다. 왜 기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까요? 그 이유로 기업은 가장 최초로 등장한 현대적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처음부터 새롭고 독창적인 조직이었으며 처음부터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기존의 조직과 달리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산발적이고 단기성으로 경영을 풀이하려고 하지 않았고 기업과 경영은 세트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업은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성취를 통해 빈곤 문제, 고등교육, 일자리,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능론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결국 경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업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한 새로운 조직은 없었습니다. 또한 경영만큼 빠른 속도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은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성패 여부는 대규모 조직들의 경영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 지식, 비전, 책임 등의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